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관련 기사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제목이면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제목에서 노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걸 컨텐츠로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준비해본 시간이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인투 더 와일드라고 제가 예전에 스타시드 라디오에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영화를 비교해 보고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2007년도 영화고요. 간략한 줄거리는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주인공이 자신의 전 재산인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두 국제 빈민 구호단체에 기부하고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여행을 떠나면서 히피족과 노매드족들을 만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요. 주인공 자신도 노매드적, 히피적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특별한 점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 숀 펜이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히 2007년에 로마 국제영화제 최고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6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요. 주제가상도 받았습니다. 즉 음악도 너무나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간단한 줄거리를 알아봤는데 이 영화의 몇 개의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영화에서도 잠깐 지나가듯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손에 쥐고 있는 책이 잠깐 비치는 장면이 있나봐요. 저도 놓친 장면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콘텐츠로 소개해드렸던 헨리 데이빗 소로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도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같은 자연 회계의 책들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영화 안에서 인상적이었던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측정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암흑과 고독에 직면해 보는 것. 그 무엇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손과 머리만으로. 이 대사에서 비춰지듯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주인공이 콘크리트 정글을 떠나서 야생으로 돌아가는, 즉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4-5번을 본 이유는 노매드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정이입이 잘 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주인공이 선택한 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갈등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무엇보다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감정들이 진하게 가슴속에 전달이 되고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20대이기 때문에 노매드적 생활을 꿈꾸는 20대와 30대 초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40대 중반이 보면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40대나 50대 분들이 보려면 아마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인투 더 와일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노매드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투 더 와일드가 20, 30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노매드랜드는 40, 50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그 정도 나이 또래이기 때문이고요. 40, 50대에 처한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영화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20, 30대 분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 분들은 내가 40, 50대의 나이를 먹고 저 상황이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으실 거고요. 이 영화도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 소설 자체가 작가가 노매드 생활을 3년 정도에 걸쳐서 실제로 해보고 노매드 분들을 만나서 취재한 그 내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논픽션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과 주인공을 맡았던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영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네바다주의 경제 붕괴 이후의 삶을 그린 이야기고요. 밴을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현대 유목민의 이야기를 다룬 줄거리로 일자리를 잃은 주인공이 작고 낡은 밴으로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노매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영화는 따뜻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국제영화제에서 200여 개의 작고 큰 상을 수상하거나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고요. 큰 상으로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재밌는 포인트를 몇 개만 짚어보면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미국의 7개의 주에서 촬영을 했고요. 24명의 제작진이 전부 노매드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노매드들의 밴에서 영화 촬영 내내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하고 거기 나오는 노매드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도 실제로 러버 트램프 랑데뷰라는 노매드 모임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영화 안에서 나오는 모든 노매드들은 주인공과 배우 한 명을 빼고는 전부 실제 노매드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도 실제 편하게 나누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매드들은 주인공이 배우인 줄을 몰랐대요. 실제 노매드인 줄 알았고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였던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나중에 그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진짜 놀랬다고 하네요. 거기 나오는 굵직한 몇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몇 개는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릴 때 이 영화는 논픽션에 가까운 영화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투 더 와일드 그리고 지금 소개해 드린 노매드랜드 두 개 다 노매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매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매드라는 단어는 고정되어 있는 거주지가 아닌 거처 없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수렵 채집과 목축 유목을 하거나 상인으로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 즉 우리들에게 비치는 노매드라는 뜻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현대에 있어서 노매드는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지내는 무리를 뜻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매드적 삶을 꿈꾸는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상황이 왔을 때 노매드적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계획, 또 하나는 그 노매드적 삶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한 삶에 가까운 노매드적 삶이라는 것. 제가 말하는 럭셔리란 것은 호텔을 떠돌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럭셔리는 당연히 아니고 실제 일반적인 노매드적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노매드적 삶을 다들 꿈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인 자신의 상황이 완벽해졌을 때 노매드적 삶을 살겠다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든 후에 노매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상황이 완벽하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그 완벽하지 않은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노매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매드적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노매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비혼인 상태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면 가족 전부가 노매드적 삶을 같이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인 대부분 럭셔리한 노매드적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는요. 다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 그런 편안한 노매드적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서 몇 달이나 많으면 1년 정도 살다가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든 아니면 달달이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그 돈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삶,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크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노매드적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연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영화에서는 실제 노매드적 삶이
삶이란 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지를 각 나이에 맞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인투 더 와일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사람들과 섞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약간의 어떤 쑥스러움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는 순간 쉽게 마음을 열고 금방 친해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 노매드랜드에서의 주인공은 이미 40, 50대의 나이를 먹은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섞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물론 그 캐릭터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영화를 보시면 자신이 그 나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자신이 이 주인공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포인트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마음 같은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인투 더 와일드의 20대의 주인공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두 영화에서 보여주는 노매드적 생활은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노매드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영화에서도 비춰지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겹치는데요. 노매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게으르고 생각하는 것도 좀 틀리고 뭔가 독특하고 이런저런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노매드랜드에서 초반에서 중반까지 비춰지는 모습은 아마 대부분 영화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노매드인가? 아,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런 식으로 안 살 텐데,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노매드들의 그런 내면이나 그들의 생활에서 일반적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나 우리가 동경하거나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거였는데, 다행히도 영화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추스려서 영화 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그런 포인트가 전해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영화가 흘러가면서 노매드들의 실제 생활들을 보고 그들의 유대나 공감대,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 같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위에 서거나 밑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오는 수많은 갈등이나 그런 자만 같은 것을 느끼는 이런 현대인의 삶,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이 굉장히 크게 맞춰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화인 인투 더 와일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지 못하나 마음으로는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 지구 안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신의 작품들을 맛보고 음미해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가면서 사는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의 포인트로 또 하나 짚은 게 디지털 노매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지털 노매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디지털 쪽에 일을 하면서 사는 노매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같은 걸 하면서 일을 하는 장소에 제약 없이 노트북 하나 들고 여러 나라와 장소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매드라고 하고, 이 디지털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나이는 20, 30대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디지털 노매드를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 보면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오후에 한 3, 4시간, 4, 5시간 정도를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각자 나라의 돈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요. 그 돈을 환전을 하게 되면 유리한 나라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의 가치가 싼 동남아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월급은 똑같은데 그런 나라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돈의 값어치는 커지기 때문이죠.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특히 동남아에 많은데 디지털 노매드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보통은 굉장히 안에가 어둡고 대신에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 한 곳인데요. 전부 다 노트북 펴놓고, 그 노트북도 그냥 바닥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거치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놓고 보면 전부 다 외계어 쓰고 있어요. 대부분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다들 친구가 돼갖고 그분들 그대로 작업 끝나고 같이 놀러 가거나 술 마시러 가거나, 그리고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서로가 공유를 하고요. 거기서 친해지면 사귀기도 하고 동거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방을 얻어서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약간 본부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매드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디지털 노매드로 생활하는 한국 분은 외국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있던 곳만 특이하게도 한국 분이 안 계시는 곳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 분들은 없었고 대부분 외국 분들, 특히 영어권 아니면 서양의 선진국들, 뭐 독일이나 스위스 뭐 이런 데들, 유럽의 이런저런 나라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제 갈등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보통 1, 2년 노매드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현재 생활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데, 이 생활이 내가 젊기 때문에,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리고 20대 후반, 뭐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점점 디지털 노매드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항상 20대 분들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30대가 지나서도 노매드 생활을, 디지털 노매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대부분 미래의 불안함이 그것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들을 해보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주변에는 이제 결혼하고 뭐 애도 낳기 시작하고 하는데, 자신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가면서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해서 결국에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30대 지나서는 디지털 노매드를 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간혹 30대 이후에 노매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20대 노매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런 고민들을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그런 안정망들을,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이를 먹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들을 미리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더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장소, 다양한 나라들을 남들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잡지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칼럼이나 아니면 숨겨진 여행지 혹은 맛집 같은 거 소개해주는 그런 글과 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길게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을 잘 하셔서 거기서 이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SNS,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에 팔로우를 엄청 늘려서 거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특정 나라에서만 나오는 뭔가를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하는 디지털 쪽의 일 말고도 부수입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주 수입원보다 부수입이 더 크신 분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분들은 미래를 굉장히 길게, 자신의 노매드적 생활의 미래를 굉장히 길게 보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해서 절대 그 돈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으로 소비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미니멀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수입은 항상 저축이나 투자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돈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나마 30대 이후의 분들 중에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노매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20대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을 접고 돌아가서 일반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치밀하게 미래를 젊었을 때부터, 훨씬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갔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나 고민들을 겪고, 그리고 노매드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환경,
상황,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스킬,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간혹 개성이 너무 뛰어나서 편하게 섞이기에 조금 어려운 분들도 간혹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먼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이 있고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생활에 서바이벌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새로운 나라, 낯선 환경에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스며들고 쉽게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돌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배운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노매드적 생활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지금 그냥 떠오른 걸 얘기해보면, 일단은 언어 능력, 기본적으로 영어는 구사가 돼야 되겠죠. 한국에서 노매드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떠돌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자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현지 사람들보다 분명히 어떤 경계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거는 연기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으나 그게 연기라면 결국 쉽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쉽겠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자신의 성향이 외형적일수록 노매드적 생활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화적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 성향을 가진 분들, 자신이 그어놓은 어떤 선이나 한계 같은 게 없는 분들이, 즉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편하게 노마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매드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말한 것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언어는 하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불편해서 혼자 있는 게 좋거나 인간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감추는 걸 더 좋아하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항상 스테이블하고 어떤 안정적인 느낌, 변화보다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거는 나는 못해, 이런 상황은 나는 싫어, 뭔가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까 나열한 것들의 정반대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노매드적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도 실질적으로 접해봤을 때 아마 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간단히 공유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20, 30대 분들 중에서 기회가 된다면 노매드 생활은 짧게라도, 요즘은 뭐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영화 소개할 때도 잠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는 자신이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순간, 온전히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 휴가 내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매드 생활은 정말 자기가 자신의 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들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자신이 혼자 남겨져서 완전히 혼자서 해결해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들을 반강제적으로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매드에 관련된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다 접어두더라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노매드 영화 두 편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노매드 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직접적인 듯한 간접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꼭꼭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